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과 효과 분석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서 쓰고 있는 많은 매트릭 가운데 퍼포먼스, 성과를 중심으로 한 효과 분석 툴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에 따른 매트릭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디지털 마케팅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컨대 앞서 얘기한 매체들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광고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성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디지털 마케팅 효과 계산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특히 디지털 마케팅의 퍼포먼스 효과 분석 용어를 이번 장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얼마나 성과가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ROAS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ROAS는 영문으로 Return on Advertising Spending인데요. 광고를 얼마나 했는데 광고비에 따라서 얼마나 매출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광고비 지출액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광고에 따른 매출이 분자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간단하죠? 비율 지표로 추정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온라인 광고 중에서 커머스, 그러니까 인터넷 커머스 사이트가 많죠. 뭐 G마켓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는 광고 자체가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ROAS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그룹 1이 있고요. 광고 그룹 2가 있습니다. 광고비는 동일하게 $100로 활용됐고요. 컨버션, 광고에 대한 구매 반응도 1 똑같습니다. 그리고 CPA, Cost per Action도 역시 $100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광고에 대한 매출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는 광고 그룹 1에서는 $50, 광고 그룹 2에서는 $300가 됩니다. 당연하죠? 나눠버리게 되면은 ROAS는 0.5, ROAS는 3이 됩니다. 어떤 그룹이 더 우수하죠? 당연히 동일한 광고비를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킨 애드그룹 2가 더 우수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지표들을 비교했더라도 그 매출값에 따라서 ROAS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비교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효과 분석 용어는 바로 전환율, 영어로는 conversion rate인데요. 이걸 약자로 CV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환 횟수를 광고 클릭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인데요. 광고 클릭 중에 얼마나 많은 전환이라고 하면 특정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내는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게 바로 CBR, 전환율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어떤 광고인 경우에, 어떤 마케팅인 경우에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상당히 낮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전환율이 마케팅 성과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목할 개념이 바로 클릭률입니다. CTR, 클릭스루 레이트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시면은 클릭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노출수가 분모가 되고요. 클릭수가 분자가 됩니다.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광고의 매력도를 의미합니다. 광고가 동일하게 노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클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광고가 먼저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광고가 게재된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CTR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구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하단에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광고 위치의 그 우수성입니다. 1이 가장 우수한 거죠. 광고 위치가 우수했을 경우에는 클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CTR이 높은 거죠. 그런데 데스크톱, 그러니까 PC를 활용한 CTR이 더 높습니다. 이 파란색 그 바가 바로 데스크탑을 이용한 CTR인데요. 재밌죠?
위치가 나쁘면 나쁠수록 클릭률은 쭉 낮아지게 됩니다. CTR은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CTR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CTR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TR은 패션, 의류와 산업 및 경영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죠? 이 다른 이유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이 예컨대 산업 및 경영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위치에다 게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비용을 덜 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특정 산업의 카테고리가 어떤 CTR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위치가 어떤 CTR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자료 2021년 구글 검색 CTR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 CTR 값은 나라별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광고의 포지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CTR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유인데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엔 유독 광고의 포지션 1, 가장 좋은 광고 포지션에서 CTR이 엄청나게 높았다가 그 뒤엔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CTR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로벌 마케팅을 집행할 때는 같은 광고비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CVR, 컨버전 레이트도 배웠고 CTR, 클릭스루 레이트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해 볼 수 있을까요? CTR은 사람들이 광고와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CVR은 특정 광고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봅니다. 비슷한 거 아니야?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CTR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CVR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시선도 사로잡고 클릭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구매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타겟 오디언스가, 타겟 시청자가 우리 광고에 노출된 게 아니구나 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광고도 매력있고 사이트에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용의 편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볼 그 요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CTR은 낮은데 CVR이 높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 클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티브가 안 좋거나 콘텐츠의 크리에이티브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게재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답은 없지만 CTR과 CVR이란 서로 다른 변수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 행동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용어가 바로 ROI, 투자 수익률입니다. 앞서 우리가 ROAS를 배우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지라고 질문을 하는 아마 시청자도 있을 텐데요. ROI의 경우에는 순수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총량에서 비용을 제거한 순수익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은 ROAS에 비해서 값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ROAS의 경우에는 매출액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ROAS, ROI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효과 분석을 여러 가지로 배웠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노출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클릭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CTR, 클릭률, 클릭스루 레이트라고 불리고요. 클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전환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깔거나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죠. 그걸 CVR, Conversion Rat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한 사람 중에서 실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객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당 얼만큼의 매출을 내는지 평균적인 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광고비라는 총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ROAS, 광고비당 매출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형식으로 전체의 광고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마케팅 퍼포먼스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광고 총 5가지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명 A, B, C, D, E가 있고 비용과 노출수, 클릭수, 여기서 비용 광고 비용이죠. 그리고 뒤에는 CPM, CPC, CTR 구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막 현기증이 나는 그런 도표인데요. 이걸 보고서 어떻게 어떤 광고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앞에 있는 부분은 다 다릅니다. 이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좌표만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CPM, CPC, CTR, 구매수. 자,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걸 고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매에 집중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요, 구매수가 제로가 되는 것은 다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캠페인 C와 D만 남겠죠. 그럼 C, D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CD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ROAS나 ROI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비도 알고 있고요. 또 구매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광고비에 비해서 어떻게 적절한 구매가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C와 D를 비교했을 때 cost per click, 클릭에 들어가는 비용이 D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당연히 광고 캠페인 C가 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인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광고 캠페인 D가 더 많은 구매를 만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인 캠페인은 C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린 광고비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도표도 잘 나가면서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론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캠페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개념이 바로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입니다. 인게이지먼트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약혼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주로 참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보시면 특정 인플루언서가 있다. 이 인플루언서를 쓸까 말까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이럴 때 바로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인게이지먼트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브랜드의 인게이지먼트와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아래와 같이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수식은 학계에서 인정한 수식이 아니라요. 마케터들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 브랜드 인게이지먼트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라이크 더하기 커멘트의 총수를 임프레션, 광고 노출로 나누고요.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브랜드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임프레션 양에 비해서 라이크 코멘트가 상당히 많더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에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 높낮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비슷합니다. 라이크와 코멘트를 팔로워의 수 곱하기 100으로 나눈 것이죠. 팔로워 대비 라이크 코멘트가 많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과학적인 그 수식은 아니지만은 특정 인플루언서와 다른 인플루언서를 비교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게이지먼트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일관된 브랜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는 코어 아이디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접속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의 팬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인 콘텐츠 포스팅이 중요한 거죠. 사실 많은 기관들이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포스팅을 정기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 기타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자, 그 다음으로 더 나은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글로벌 오디언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자막 제공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로 소셜미디어와 팔로워들이 많을 텐데요. 이 팔로워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을 달았으면 그 밑에 또다시 댓글을 달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로열 팔로워라고 하죠. 충성도가 높은 팔로워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유사한 계정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사한 계정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어떤 콘텐츠를 올리는지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제휴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비주얼 중심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도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CTA, Call to Actio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Call to Action이라고 하면은 특정 액션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워드들 아니면은 특정 액션을 일으키기 위한 특정 홍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지금 사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홈쇼핑에서만 나올 듯한 메시지들 좀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모두 인사이트 리절트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누가 접속한지, 언제 접속한지, 누가 탈퇴한지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구글 광고의 품질 평가 지수 또는 품질 평가 점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퀄리티 스코어입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게재할 때 이 광고가 얼마나 좋은 광고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광고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다른 광고주에 비교해서 특정 광고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를 나타내는 퀄리티 스코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평가 지수가 좋으면요, 광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 광고 게재 순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당연히 광고 반응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가 좋은 광고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컨대 광고의 내용이 좋아야 되겠고 광고의 랜딩 페이지가 허위 정보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이버도 구글처럼 품질 지수라는 개념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비슷합니다. 광고의 품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정도가 좋았을 때는 보다 광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노력들, 구글의 퀄리티 스코어, 네이버의 품질 지수 모두 이 광고 세태기를 보다 더 건전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사이트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 자격증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디지털 마케팅 관련 자격증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좀 상업적인 자격증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공부해 볼 가치는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디지털 마케팅 매트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구글 Ads 서티피케이션과 같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상당히 재미있게 들으셨죠?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 대행사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마케팅 성과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자격증들이 사실 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관련한 자격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험생을 위한 사이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각종 마케팅 자격증이 어떤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정 인플루언서의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소비자 참여도가 어떤지를 제가 제공해드린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